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갑자기 판이 뒤집혔습니다. 단 5일 만에 시장 전망이 180도 바뀐 상황이 됐는데요. 짧은 기간 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 시장 쪽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젯밤 9시 30분 미국 2월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되는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죠. 3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강도를 결정할 마지막 지표였습니다. 2월 미국 CPI는요 6.0%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요.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때 9.1%까지 올라갔다가 6%까지 낮아졌네요.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으로 시장 예측치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근원 CPI에서 다르게 해석될 부분이 있었어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인 근원 CPI 전년 동월 대비 5.5%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예측치와 일치했는데 전월 대비는 0.5% 상승이었습니다. 예측치 0.4%보다 높았죠. 자, 어떤 품목이 이렇게 근원 인플레이션 하락을 둔화시킬 것인가, 근원 하락을 둔화시키나 봤더니 주거비였어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이었습니다. 근원 CPI 상승세의 60%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2월 C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 발표됐던 게 이제 9시 반이잖아요. 그 이후에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이걸 보고 미국에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리를 올릴지 말지 볼 수 있는 다른 지표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금리 인상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지표가 3월 FOMC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SVB 사태가 없었어도 2월 고용보고서 물가지표만 봐도 빅스텝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헤드라인 수치 기준으로 9%에서 CPI가 6%까지 낮아졌습니다. 빠르게 낮아지는 경우 있죠, 확실하게. 근원 CPI는 늦어지긴 하지만 원래 헤드라인 CPI가 먼저 낮아지고 근원 CPI는 좀 늦게 낮아지는 성향이 있어요. 뒤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9%에서 6%까지 낮아지는데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을 선언한 파월이 다시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명분이 좀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1월의 지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2월 고용보고서와 물가지표만으로 빅스텝은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시장에서는 3월 FOMC 결과를 어떻게 볼까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약 82%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빅스텝 확률이 75%였죠. 자, 3월 21일부터 22일 열리는 FOMC 이전에 파산은행이 증가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0.25%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FOMC에서도 인상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 한 8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5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안 올지는 일단 이번 FOMC에서 결과를 좀 들어봐야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고 약간 비두기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요, 인하 기대감이 커져요. 55%가 6월부터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3차례 인하 베팅이 가장 많았습니다. SVB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이에요. 2월 CPI가 발표되며 이번 겨울 마지막 위기는 끝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위기가 뭐였죠? 기준금리 6% 공포, 달러 인덱스 계속 치솟고 채권금리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대출금리, 예금금리 동시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과 대출금리 상승이 최근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3월부터는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고물가 고유가의 기저효과가 시작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자, 미국 보시면요 2022년 3월에 물가 상승률이 8.5%였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는데 8.5%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상승하냐를 보죠.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도요. 작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WTI 기준은 110불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국제유가 75불이잖아요. 그거와 비교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 이 고물가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1년 전 대비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공산품 인상 압력이 둔화되고 여기에 서비스 인상 압력 둔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 이후에 1년간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나더라. 여기에 고금리의 효과도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 SVB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와, 지금 73불, 4불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이 국제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장기 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당장 3월 CPI부터 여러분들 눈에 띄게 나타날 거예요. 이청용원의 총재는 4.5% 이하를 예상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금리의 급락입니다.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예금금리, 대출금리 하락 요인이 됐어요. 자, 3월 14일 기준 트리플 A 등급 금융채 금리 변화를 볼게요. 1년물은요, 가장 높을 때 최근에 3.96%에서 3.69%까지 낮아졌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4.56%에서 4.04%까지 낮아졌습니다. 0.5%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죠, 5년물은.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지금 은행권에서는 최저가 4.5%로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5년물 금융채 금리였기 때문인데 얘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4% 초반으로 다시 낮아지겠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금융채 1년물 금리가 3.7% 이하로 낮아졌잖아요. 얘가 한때 4%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5대 은행 예금금리가 3.6%에서 지금 3.8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다시 3.76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도 4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빅스텝 밟았으면은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지금 그 전망 쏙 들어가고 4월 13일 동결, 사실상 이번 금리 정점은 3.5%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발표된 중요한 물가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월 수출입 물가지수인데 여기서 수입 물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표를 볼게요. 자, 빨간색 선이 전년 동월 대비 비율입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로 들어간 시기가 있었죠. 2014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죠. 물가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겨우 한 달 0.5%로 마이너스 들어간 거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나타나야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세부 품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수입물가 지수 보면은요, 석탄 및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9.2%를 기록했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5.9%보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얘가 3월 달 되면 더욱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1년 전과 비교하다니까 곧 마이너스 20에서 30%가 되면서 이제 수입물가 하락폭이 마이너스가 점차 확대될 거란 얘기고, 그것이 한동안 이어질 거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통화정책을 전망할 때는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성장률은 수출 실적을 보면 좀 예상이 쉽게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3월 초 수출 실적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16%인데 이제 일평균 수출액 기준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심각한 침체입니다. 게다가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가을 이후에 소비가 마이너스 5%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심각하시죠.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보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 연내 피벗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 적어도 전세 가격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쇼킹부동산의 솔직하고 공격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정보는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과 유주택자를 위한 자산 증식의 모든 것 요즘 분양권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비 사업장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쌓기 위한 필수 지식과 마인드 모두 다 총정해드리면서 다른 인생을 살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